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25년 동안 노화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저는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폭등하거나 신장 기능이 무너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과일 4가지는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3배나 더 빠르게 올리고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던 그 과일이 사실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떤 과일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보셔야 반대로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4가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것만 알아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과 꼭 챙겨야 할 과일을 모두 알게 됩니다. 단순히 과일 이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시면 안전한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가실 일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과일이 과연 건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지금 드시는 과일을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67세 이정화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바나나 1개와 포도 몇 알을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믿고 드신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하게 오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고칼륨 혈증과 혈당 급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이정화님은 본인이 좋다고 믿었던 과일 때문에 아플 줄은 정말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잘못된 상식이 때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이런 일이 비단 이정화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챙겨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일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았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과일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신 과일 중에 혹시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드시는 과일인데요. 사실 60세 이후에는 아주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륨은 젊을 때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60세 이상에서 바나나를 자주 섭취하는 경우 고칼륨 혈증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영호님은 매일 아침 운동하고 나서 바나나를 드셨어요.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바나나였던 거예요.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하신 분,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칼륨을 체내에 축적시키는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블루베리나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훨씬 낮으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하거든요.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먹기도 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냉장고에 항상 포도 한 송이씩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포도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돼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한국당뇨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드시는 그룹의 당뇨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8배나 높았다고 해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거든요. 둘째는 옥살산 성분입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신장 결석은 한번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72세 박순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순자님은 포도를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어요. 여름이면 샤인머스켓, 겨울이면 캠벨 포도를 즐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더니 검사를 해보니 신장 결석이 생긴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혈당 변동이 적은 토마토나 베리류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단맛도 있으면서 혈당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는 정말 위험해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혹시 가족 중에 포도를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이라 예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달콤하고 향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망고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아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망고를 먹은 후 혈당이 평균 80% 이상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그러면 얼마 후에는 반대로 혈당이 확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망고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망고 껍질이나 과육에 닿으면 피부 발진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65세 정미라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라님은 딸이 사다 준 망고를 처음 드셨는데 먹고 나서 입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심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인 줄 알았는데 점점 호흡이 가빠지더니 결국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달콤한 과일이 먹고 싶으시다면 사과나 배 같은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과일들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망고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혹시 망고 드신 후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과일이잖아요. 가을이면 홍시도 드시고 곶감도 드시고요.
그런데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탄닌이 60세 이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면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이게 바로 위석이라는 겁니다.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심하면 장폐색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석이 더 쉽게 생깁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자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높은 비율이죠. 위석이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4세 이경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경자님은 곶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겨울마다 한 상자씩 사서 드셨어요. 하루에도 서너 개씩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니 나중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됐어요. 검사를 해보니 위석이 꽤 큰 크기로 자라 있었고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감 외에도 탄닌이 많은 과일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감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나 토마토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과일들은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공복에 감을 먹는 습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일 때 위산 농도가 높아서 탄닌이 더 쉽게 뭉치거든요. 만약 감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에 조금만 드시고 하루 한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혹시 가을마다 곶감이나 홍시 즐겨 드시나요? 이처럼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들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반대로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과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60세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부담도 적고 노화 방지에도 정말 좋은 과일들이에요.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정말 강력한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뇌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인지 능력 저하가 훨씬 느리게 나타났다고 해요. 또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시중에 파는 가공된 블루베리, 그러니까 설탕을 입힌 건조 블루베리는 피하세요. 설탕이 잔뜩 들어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거든요. 신선한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약 50g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오래전부터 건강과일로 알려져 있죠. 하루에 사과 한 개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과에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펙틴이 혈당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사과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펙틴은 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거든요. 나이가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도 들어있어요.
퀘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너무 늦은 저녁이나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건 피하세요. 사과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 중간 크기 1개,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사과 드셨나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좀 특이한데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보카도는 엄연히 과일이에요. 그것도 60세 이후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죠. 또 아보카도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도 걱정되잖아요.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반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거든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보카도를 과일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아요. 그리고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이에요. 라이코펜은 빨간색을 내는 색소 성분인데 이게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좋아요. 유방암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칼륨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가열해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너무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는 피하세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중간 크기 2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방울토마토는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식사 때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집에서 자주 드시나요? 이렇게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4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노후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과일은 피하고 챙겨야 할 과일은 챙기는 것. 이것만 실천하셔도 앞으로의 건강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피해야 할 과일들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포도는 당분과 옥살산 때문에 혈당과 신장 건강을 위협합니다. 망고는 혈당 지수가 높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감은 탄닌 성분이 위석을 만들어 소화기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과일들을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당뇨로 이어지고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심장 부정맥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위석 때문에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뇌 건강이 유지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매일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장 건강이 좋아져요. 아보카도를 적당히 드시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과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노화와 식생활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과일도 나이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좋았던 과일이 나이 들어서도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몸이 변하면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고 피해야 할 것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블루베리 한 팩을 사서 오늘부터 하루 한 줌씩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블루베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사과 한 개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만 건강을 해치는 건 하루만 해도 시작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꼭 지켜야 할 과일 섭취 시간과 조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저녁에는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과일들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담을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친척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어떤 과일로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